긴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에 대한 대대적 군사작전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공습 개시 15시간여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건 시도와 핵 포기 거부를 공식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미국은 핵 협상을 이어오면서도 동시에 군사력을 이란 인근에 대규모로 전개해왔습니다. 이달 6일에는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했고 26일까지 3차례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협상과 군사행동을 동시에 준비했다는 건 처음부터 군사 옵션이 기정사실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정밀 폭격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최우선이라더니 협상 테이블은 결국 시간 벌기였을까요? 이번 작전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공중지상해상에서 동시에 정밀 유도 무기가 투입됐습니다. 혁명수비대 지휘 통제시설, 이란 방공 체계, 미사일 발사기지, 군용 비행장까지 타격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수천 개의 목표물을 더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건 지난해 6월 핵시설 타격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번 공격은 규모와 범위 모두 훨씬 더 광범위한 전면전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 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지체 없이 군사 옵션을 택했고 15시간 만에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핵 확산 방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습 직후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군경에게 투항을 촉구하며 체제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번 공격을 택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파장은 큽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허를 통보했고 미국도 걸프 지역 회피를 권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30%를 담당합니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핵을 가지려는 나라와 이를 막으려는 초강대국의 충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마치 불씨를 품은 채 협상장에 앉았다가 판이 맘에 안 들자 성냥을 던진 격입니다.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보복은 정당한 권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단기에 끝날 수도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트럼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유가 급등은 직격탄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쏠린 틈을 타 북한 중국의 돌발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태를 낙관하지 않고 에너지 수급과 안보 태세를 동시에 점검하는 냉철한 대비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체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는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과 폭격기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 우리는 어떤 나라 옆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